오늘 주가가 폭등했습니다. 얼마나 돈이 몰렸으면 일부 주문은 아예 못하도록 거래소가 잠깐 거래를 멈춰 세울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된 건 어제 발표되고 오늘 바로 시행된 이 공매도 전면 금지 때문입니다. 공매도란 제도가 기관 투자자들에게 유리하고 개인 투자자에게 불리한 측면이 있던 만큼 개미 투자자들은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그간의 입장을 갑자기 바꿔 공매도 중단을 선언한 데다 이렇게 입장을 바꾼 이유가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 오간 이 메시지와 관련이 있다는 시각 때문에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또 하나의 총선용 전략 아니냐는 겁니다. 금융당국은 적극 반박에 나섰는데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시장 상황부터 공다솜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매도 금지 첫날 개장과 함께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급등했습니다. 오전 9시 57분쯤엔 이미 선물 가격이 올라있던 코스닥이 5%대로 급등하며 프로그램 매매를 제한하는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사이드카가 발동된 건 3년 5개월 만인데 코스닥은 7.34% 오른 채 마감했습니다. 역시 5%대 상승한 코스피는 단숨에 2,500선을 뚫었는데 하루에만 134포인트 올라 오름폭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증시는 공매도 잔고가 많았던 2차 전지 종목들이 이끌었습니다.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은 30% 오르며 상한가를 기록했고 LG 에너지솔루션과 포스코퓨처엠 등 다른 종목들도 상한가를 찍었습니다. 2차 전지주는 올 초부터 외국인 투자자의 공매도 표적이 되었습니다. 밈 주식 유행을 낳을 만큼 인기를 끌며 주가가 뛰자 과하게 고평가됐다고 본 외국인들이 공매도에 몰렸습니다. 하지만 공매도가 금지되자 그간 팔아왔던 외국인 투자자들이 손실을 줄이려고 다시 사들이며 주가가 급등한 겁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일단 환영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공매도 때문에 개인 투자자 재산 손실을 봤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공매도 금지가 됨으로써 주가가 많이 올랐고 어떤 희망감을 좀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승세가 계속될 수 있을진 미지수입니다. 오늘의 시장 상황은 정부의 정책 변화에 따른 대응 과정일 뿐이고 해당 기업들의 내재 가치가 변동한 것이 아니므로 추이를 지켜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JTBC 공다솜입니다. 이번 공매도 금지는 이 제도가 우리나라에 도입된 이래 가장 이례적입니다. 이제껏 딱 3번 발동됐는데 2008년 세계 금융위기처럼 모두 세계적 경제 충격이 있던 때였기 때문입니다. 금융당국도 최근까진 공매도를 완전히 허용하자는 기조였던 만큼 총선용이란 말이 나오는데 김도훈 기자 리포트 보시고 경제부 기자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공매도는 당장 주식이 없어도 주식을 팔 수 있어서 주가 하락을 불러온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한 주에 10,000원인 주식이 앞으로 내릴 걸로 예상될 경우 한 주를 먼저 빌려서 판 뒤 5,000원으로 떨어졌을 때 다시 사서 갚으면 그만큼 시세 차익을 낼 수 있는 겁니다. 그동안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가 기관과 외국인에게 유리하게 운영돼 왔다며 금지를 주장해왔습니다. 자금과 정보력뿐 아니라 공매도를 위해 주식을 빌리고 갚는 규제가 개인에게 더 엄격하다는 겁니다. 불법 공매도를 뿌리 뽑자는 지난달 국민동의청원은 일주일 만에 5만 명을 넘었습니다. 금융당국이 이번 조치를 내놓은 이유기도 합니다. 최근 증시 변동성 확대와 관행화된 불법 공매도 행위가 시장의 안정과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 하에 하지만 과거 공매도 금지 조치는 글로벌 금융위기부터 코로나 사태까지 모두 대내외 경제위기 상황에서 나왔습니다. 앞에 3번의 상황은 이제 주가 급락기에 공매도 금지가 펼쳐졌다고 하면은 지금 상황은 제도 개선을 위해서 공매도를 금지했다라는 큰 차이가 있겠습니다. 기대감이 주식 가격에 반영될 수밖에 없고요. 길게 볼 때 오히려 증시 변동성이 더 커질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JTBC 김도훈입니다. 네, 이어서 스튜디오에서 이상화 기자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이 기자, 이렇게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는 게 금융당국의 원래 기조는 아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먼저 지난 7월 김주현 금융위원장의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매도 이 이슈는 기존에 있던 입장하고 변한 거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기존 입장대로 쭉 간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네, 하지만 최근 국감 자리에선 원점에서 모두 재검토하겠다라며 달라진 입장을 내놨습니다. 금감원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복현 금감원장은 글로벌 투자은행 등의 불법 공매도를 주도해서 보고 있는데 오늘은 단순히 깨진 유리가 아니라
모든 유리가 다 깨져 있다면서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지난 3월 외신 인터뷰에서 올해 안에 공매도 규제 해제를 검토하겠다고 했던 것과는 정반대 이야기입니다. 네, 이게 3월 인터뷰니까 뭐 얼마 안 지난 것 같은데요. 근데 오늘 이복현 원장이 총선용 아니다 이렇게 강하게 반박했지만 금감원이 갑자기 방향을 이렇게 바꾼 거 말고도 최근 여당에서 김포 다음은 공매도다 이런 취지의 대화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최근 여당 의원들 사이에선 공매도 금지가 필요하다는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한국 증시가 글로벌 공매도 맛집이라는 오명을 쓰도록 해서는 안 된다 같은 건데요. 특히 지난 3월에 국회 예결위에서 김포 다음 공매도로 포커싱하려 한다. 이런 여당 의원 문자가 노출되면서 이런 해석에 힘을 실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오랜 기간 요구해왔던 공매도 금지 카드로 표를 얻으려는 게 아니냐는 겁니다. 네. 금지 기간도 총선 직후인 내년 6월까지입니다. 네. 공매도 첫날 증시만 보면 엄청 올랐잖아요. 시장 참가자들은 기대를 나타낸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려되는 부분이 없습니까? 네, 먼저 최근 증시를 떠들썩하게 했던 영풍재지 주가 조작을 보면요. 영풍재지는 공매도 금지가 풀리지 않아서 공매도를 할 수 없는 종목으로 주가 조작 세력의 먹잇감이 됐습니다. 길게 보면 중소형주 주가 띄우기가 용이하고 이렇게 만든 거품이 한 번에 꺼질 경우 오히려 투자자들이 큰 피해를 볼 수도 있는 겁니다. 네. 금융당국은 앞으로 주가 폭등도 관리하겠다고는 했는데 성급하게 공매도 금지를 먼저 할 게 아니라 불법 공매도 세력을 더 면밀하게 단속하는 게 우선이라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또 정치 상황에 따라서 시장 정책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점 역시 국내 시장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이상화 기자였습니다.